예, 기획재정부가 서울 청사에서 김한섭 2차관 주재로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되게 서울시에 6가지 현안을 통과시켰는데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건 이 3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가 심의에 올라갔는데 위례 신사선을 뺀 이 2가지 과천이수터널과 서울링이 통과가 돼서 이게 이제 2025년도, 2024년도에 착공에 들어갑니다. 이게 좀 착공에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시장에 여러 가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관심을 갖는 요 서울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권대님 좀 얘기 좀 해주시죠. 그림에서 보게 되면 반지 같은 대관람차인데 이 대관람차가 사실 그 관광객들이 한 1,000만 명 정도 오는 그런 국가에서는 사실 이런 거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 명분이 확실하게 있는 게 이런 것들이 들어섬으로써 이 지역이 랜드마크가 되고 경관 명소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꼭 사람들은 왔을 때 이 지역을 찾게 되다 보니까 관광 활성화가 되면서 이런 관광 수익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건데 런던에 보면 런던 아이라고 있고 여기도 350만 명이나 이용을 하고 한답니다. 놀러 가면은. 예. 두바이도 있고 싱가포르의 싱가포르 플라이어 뭐 이런 지역들은 보통 200만 300만들이 가서 돈을 쓰고 이것 때문에 또 주변까지도 활성화가 되니까 안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런던 아이 같은 경우에는 연간 1,750억 원 정도의 매년마다 수익을 만들어낸다라고 하고 싱가포르 플라이어 같은 경우도 매년마다 이제 925억. 그다음에 이제 서울링 같은 경우를 이제 예측을 해본 거죠. 보통 이걸 만들게 되면은 전체 관광객에서 한 15%가 활용을 하게 되니까 이제 한 200만 명 정도 이용하게 되면 이게 한 700억에서 800억 정도의 수익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도 만드는 건데 사실 이게 만들어지면은 얘들이 수익이 날 만한 위치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해외도 다 이렇게 까다롭게 봅니다. 그래서 뭘 보냐면 3가지를 보는데 하나는 교통망, 접근성이 얼마나 좋은지 두 번째는 얘뿐만이 아니고 주변에 관광 인프라가 어느 정도 잘 돼 있는지 세 번째로는 이거 관람차니까 주변의 조망권이 좋은지요. 이걸 가지고서 찾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서 이 기준으로 5개의 후보 지역들이 있었어요. 그중에 상암도 있었고 여의도 있었고요. 여기에 이제 그 용산 쪽에 그러니까 노들섬도 있었고 잠실도 있었는데 이 중에서 다 이거를 고려해 봤더니 결국 결정이 된 게 이제 1번 상암 쪽이 이제 결정이 된 거죠. 얘 하나 링이 하나 딱 들어와 있는 게 조금 썰렁합니다. 이게 주변에 여건들이 좀 볼 게 많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 바로 이 주변 지역이 전부 엄청난 관광 핵심 지역입니다. 뭐 빅벤이라고 해서 오래된 시계탑, 그 다음에 주변의 궁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주변에 밀집되어 있는 곳에 여기를 보기 위한 대관람차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수익이 발생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 싱가포르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이라는 게 아마 대표적으로 싱가포르 가면 무조건 들리는 호텔이 있죠. 그 호텔을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싱가포르 플라이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이 지역들이 보면 교통이라든지 관광 인프라 조망권 3가지를 모두 100점인 지역입니다. 그곳에 만들어지는데 우리 같은 지금 상암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일단은 교통 접근성 부분에서도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주변에 관광 인프라, 그 다음에 이제 전망, 노을 내리는 거 이거 외에는 전망도 막 조망권을 크게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애매한 곳에 위치가 돼서 좀 굉장히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어이가 없는 게 이 지금 5개 구역이 후보지였잖아요. 그렇죠. 그죠? 여기 지금 여의도, 그 다음에 노량진, 네. 그 다음에 노들섬, 그 다음에 잠실. 이 잠실 또 동부장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2, 3, 4, 5번 중에서 어디가 선정이 되더라도 저는 따랐을 것 같아요. 아, 그럴만하네? 근데 1번만 아니면 돼. 근데 그 1번이 됐어. 야, 이거 아까 누가 여기다 제발 김호호님, 범호호님, 제발 세빛 둥둥성 같은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이 했던 세금 쓰고 망하는 거 안 되기를 원하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1번이 이게 왠지 박원순표 냄새가 나요. 아니 이게 일본을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기준을 보니까 아까 4가지 기준이 교통이 편리해야 되는데 1.2km 걸어야 되고 그것도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네. 근데 불편. 주변에
볼거리 관광 명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 하늘공원이나 이런 거 물론 산책로라든지 이런 거 좋은데. 저 서울 한 번 가봤어요, 서울 살면서. 그러니까 대관람차 젊은 사람도 잘 안 타는데 이동하고 볼거리 있는 동선상에 있으니까 한번 타보자 해서 타보더래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 이거 밤에 타잖아요. 네. 밤에 뭐 보려고? 야경. 도시의 야경. 그렇죠. 기가 막힌 거. 그러면서 이제 젊은 사람들 연인들 이제 타면서 사랑을 속삭이고 그런 걸 하는데 이게 그럼 상암이라는 그 입지가 그럼 여러 가지 이 관광 수요가 필요로 하는 니즈를 갖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지금 5개 후보지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일반인들 상식적인 시각에서는 최하점이거든요.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저는 대관람차가 야경을 봐야지 이게 그렇죠. 의미가 있는 건데. 저는 이거를 그래서 나도 궁금하잖아요. 야, 왜 여기를 했을까라고 서울시 들어가서 이걸 자료들 쭉 찾아보고 봤더니 일단은 첫 번째가 균형 발전이더라고요. 여기에 너무 없으니까 이쪽에다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일단 컸고, 두 번째로 이제 교통 부분이 너무 이제 불편하니까 이 교통을 수상 택시라든지 곤돌라까지 좀 이용을 해서 만들어서 좀 더 앞으로 더 좋게 만들겠다. 나는 그게 이거였어요. 문제인 것 같아. 이게 유람선이 들어오는, 서울에 처음에 들어오는 데다가 볼거리 만들겠다라고 한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유람선 사업을 워낙 오세훈이 밀어붙이니까. 근데 유람선이라고 하는 게 사실 실패할 확률이 되게 높은 사업이기도 하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진짜 관광 메카가 되는 서울링을 그것 때문에 옮긴다고 하는 거는 저는 이거는 진짜 오세훈 서울시장이 나중에 정말 큰 욕심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잘못된 첫 발을 디디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이 이런 거 한번 해놓으면은 이게 100년, 200년이 갈 수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자기 오세훈표 서울링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거 잘못해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시민위원들도 무슨 생각이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뭐 이분들보다 더 똑똑하진 않잖아요. 첫 번째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상암에다 했다. 근데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서울에 대표적인 관광지가 만들어진 다음에 균형 발전을 확장하는 방향이 맞다. 그러니까 오히려 도심이나 실제로 관광 자원이 많은 지역을 지금 먼저 정리하고 뭐 계획을 수행해서 세계적인 관광지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선 작업이 먼저 필요하다. 두 번째로 이거는 민자 사업이에요. 아무리 심의위원회에서 여기를 그 요건에 맞는 지역이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남아야 되거든요. 근데 관광객들이 서울시에서 예산하고 있는 만큼 실제로 안 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부풀려 놓은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타산성이 있으면은 민간 기업들이 여기다가 입찰을 하지 않고 오히려 역제안해서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거기로 하면 어때요? 라고 역제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우리가 얼마 전에 국가상징 공간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지금 요 지도에 보이는 요 공간을 앞으로 100년, 200년 동안 서울의 관광 메카. 네.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 오는 이유가 바로 이걸 보려고 하는 그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게 요겁니다. 요 그림. 그죠? 그렇죠. 경복궁에서 청계천, 남대문 갔다, 용산 갔다, 서울역 갔다, 국제업무지구 갔다가 한강, 여의도. 여기를 둘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둘렸다가 요 근처에 서울림 가서 한번 타면 되는데, 밤에. 그렇죠. 근데 여기서 상암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국제업무지구가 랜드마크 건물 620m짜리 들어서잖아요. 네. 그럼 세계적인 마리나베이 선지라든지 또는 에펠탑이라든지 사람들이 갔을 때 야경이 멋있고 그 대관람차를 타면서 이 랜드마크 건물이라든지 야경을 보기 위해서 가게 되잖아요. 그럼 앞으로 만들어지는 데가 여기면은 이걸 볼 수 있는 곳에 갖다 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용산 국제업무지구나. 그죠? 네. 아니면 뭐 지금 그 용산역에서 요 철로를 여기를 공원화해요. 맞아요. 데크 뚜껑을 덮어서 거기다 만들어도 돼요. 되게 넓어요. 거기 되게 넓거든요. 그리고 대관람차를 차를 갖고 가서 탈 이유는 없잖아요. 지하철 타고 가서 교통 접근성 그렇죠. 좋잖아요. 도쿄 같은 데나 오사카나 네. 이런데 그쵸? 아니면 여의도 쪽에 만들어서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보이게. 여의도에 공원 있잖아요. 네. 한강시민공원 말고 여의도 공원 있잖아요. 그 끝에다가 제2 그 세종문화회관 만든 데잖아요. 아니면 그 뒤에다 만들면 되죠. 아니면 잠실은요. 뭐 대한민국에 없는 야구 돔 만든다. 동구장. 네. 거기서 호텔도 하면서 네. 제일롯데월드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잠실을 만드시던가 차라리. 강남호 연결해서. 그러면 특공하겠어. 예. 그래서 옛날 고점 대비 제일 많이 회복한 지역 저희가 일부 했던 97%가 회복한 지역이 용산이에요. 네. 그죠? 그리고 도심 중구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 인근에 요 안에 나는 뭘 사도 저는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요 안에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요 안에는
뭐를 사든 도시형을 사든 오피스텔을 사든 아파트를 사든 굉장히 저렴한 반지하를 사든 난 다 좋다고 생각해요. 다 개발되고 다 좋아져요. 그럼 무슨 얘기냐? 재테크도 그렇게 다 좋다면 요 안에는 무슨 사업을 해도 다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서울링을 여기다 만들면 무조건 성공해요. 그리고 민간이 그러죠. 네. 돈 투자하는 민간 기업들이 수익이 나야 이런 사업을 해요. 근데 정부가 또는 서울시가 제시하고 있는 그런 사업성, 수익성, 관광객 수 믿지 않아요. 본인들이 연구기관 통해서 용역 발주해서 실제로 이게 이 정도의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가 여건 토대를 용역 조사하게 될 거고 그게 타당성이 안 나오면 아무리 여기다 짓는다 그래도 민간이 참여를 하지 않으면은 거기서 만들어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만들어질 수 있는 데다가 하게 만들어야죠. 우리가 그 싱가포르나 이런 게 되게 잘 돼 있는 게 뭐냐면 그 마리나 베이나 무슨 관광지들 있잖아요. 네. 관광지를 이렇게 동그랗게 묶어놨어요. 네. 그렇죠. 그럼 그 관광지들을 서로 걸어가면서 그 안에 상가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 안에서 먹고 놀고 볼고 하고 거기 다 하는 거거든요. 타고.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한 2시간 정도를 걸어 다니면서 네. 마지막에는 그 가든 더 바이 더 웨이 네네. 거기 가서 누워서 이제 야경 보면서 그 전국 음악 쇼를 해요. 네네. 그 음악 쇼를 마지막으로 듣고 오는 거죠. 가보셨군요. 네, 저는 싱가포르 얼마 전에 가보셨군요. 네 번 갔습니다. 네 번. 네네. 그래서 겨울에 추우면 가거든요, 저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쪽 경복궁에서 쭉 타고 내려와가지고 이런저런 거 다 구경하고 밤에 서울링에서 마지막으로 구경한다면 그럼요. 그 서울링까지 가는 길에 돈을 써요, 관광객들이. 그렇죠. 한강 보이는 그 되게 비싼 식당 지어서 관광객들한테 바가지 쓰면 안 되지만 비싸게 팔면 되잖아요. 그리고 한강 가서 네. 치맥 먹고 치맥 네,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라면 먹고 라면 그리고 먹고 사진 한번 아무래도 찍고 그거 배경으로 사진 찍잖아요. 그러니까 링 정말 이쁜데 그 맞아요. 링이 얘기를 길게 하냐면 너무 아쉬워서 그래요. 아쉬워서 이거는 왜냐면 서울 맞아요. 우리 앞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까지 보는 건데 자, 이 그림 한번 보여. 야 이거 아. 자 이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정말 뜬금없지 않아요? 확인하러 다녀요. 자 이거 여기 서울링인데 이거 지금 제2의 노들섬 이게 갈매기가 보고 있어요. 갈매기가 하기야. 네. 새들밖에 없어 주변에. 이게 아라뱃길에서 보면 이렇게 보인답니다. 그래서 야 여기다 이거 아랍에서 봐도 아니 홍보를 하려면 이렇게 홍보를 하면 안 되고 여기서 이렇게 보면서 뭐 여의도가 보이네 어디가 보이네 이래야 되는데 이거 홍보 자체를 보여주도 않지만 이거는 좀 약간 신동기에게 권리 산정 기준이에요. 올빼미어님이 네. 소래포구인가요? 자, 이거 엄청 진짜 놀림 당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이거는 좀 약간 아니고. 자, 두 번째로 통과된 게 이수에서 과천 복합터널. 이게 통과됐죠? 네, 이게,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과천시 관문 사거리에서부터 이수역 사거리까지 사실 이거 평소에 여기 다니게 되면 길 엄청나게 막히는 데거든요. 거리는 이렇게 멀지 않은데 길이 너무 많이 막혀서 최소 40분 이상 걸리는 지역인데 이 앞으로 터널 뚫게 되면은 이거 완성되면 20분으로 단축시킬 수 있고 또 이게 이 터널의 기능이 또 뭐가 하나 있냐면 이게 이 안에 빗물 터널이랍니다. 빗물을 저장해서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배수 배수 터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수나 사당 같은 경우에 좀 저지대 쪽이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항상 여기가 침수가 되고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침수 문제도 해결을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큰 문제를 이 터널 한 방으로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게 2025년에 착공이 들어가서 2030년에 준공을 목표로 이 사업은 확정이 됐습니다. 자, 요게 통과가 되면은 지금 가뜩이나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오른 지역이 과천 쪽의 집값이 말도 못하게 요 신고가 또 찍었잖아요. 30억. 네, 30억. 과천이 뭐 강남 지금 아파트 값을 거의 위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천이 또 그만큼 살기가 좋고, 근데 과천의 유일한 단점이 강남 접근성. 이 업무타운 접근성이 도심의 업무타운 접근성이 굉장히 불편해요. 왜냐면 아까 보셨던 그 구간, 네. 이 사당역을 지나는데 한 20분 걸려요. 그렇죠. 그리고 이수역을 또 지나는데 또 한 15분 걸려요. 거기서만 진짜 한 40분 정도 걸리는데 이거를 그냥 터널로 지나버려요. 거기가 왜 막히냐면 거기가 지금 이 터미널 있죠. 네. 지방 가는 버스가 거기다 보여요. 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막혀요. 아니면 근데 앞뒤는 다 뚫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냐면 이수에서 사실 과천 나가면 거기 뻥 뚫려 있잖아요. 차 별로 없어요. 쭉 가잖아요. 그냥.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만 열어주면은 요 상습 정체구역 여기가 또 강남 순환도로가 생기면서 굉장히 막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뚫리게 되면은 과천에 정말 큰 호재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근데 과천은 이미 집값이 많이 뛰었기 때문에
과천 말고 이 인덕원이라든지 평촌이라든지. 예, 의왕이라든지 그렇죠. 이쪽이 조금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고요. 또는 이제 과천 주변에 그 고급 단독 주택들, 네. 뭐 교수 마을이라든지 뭐 저 과천 문화원 있는 뭐 그런 고급 주택들 짓는 자리도 있잖아요. 아마 그런 것들도 그 영향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거 완전 미분양이 난리거든요 지금. 네. 근데 그런 것들도 조금 영향을 받아서 과천에 굉장히 큰 호재로 좀 작용을 할 것 같고 이수 쪽에 또 굉장히 큰 호재입니다. 그래서 이수 쪽 오른쪽에 방배동이나 이 사당동 쪽도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이 고가로 완전히 탈바꿈할 수 있는 조건을 지금 갖추고 있거든요. 요게 되면은. 그래서 저희가 요 그쪽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투자할 수 있는 호재가 있으면 여러분들 또 그냥 넘어가면 안 되잖아. 그렇죠. 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나 이런 포인트에 대해서 또 설명을 또 세미나 때 또 이제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과천 쪽에 어떤 큰 해소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세 번째로 위례 신사선 통과 불발됐어요. 아, 그러게요. 이게 통과 불발이 된 이유를 봤더니 무슨 뭐 사업성이 부족해서 불발이 됐다 뭐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통과할 건데 지금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총 사업비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최근 들어서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심의에서 준공 시점까지 이 사업비가 현재 정확하게 분석이 안 돼 있다. 아직 이 부분 부족하니까 이거 다시 제대로 좀 계산을 제대로 해서 다음에 갖고 오면 그때 내가 해줄게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불발이라기보다 살짝 이제 뒤로 미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위례 신사선이 문제가 이게 2013년에 시작한 거예요. 예. 미래 신도시 개발 예, 거의 10년이 넘었는데 2022년도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1년 미뤄져서 야 그러면은 2024년도에는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또 미뤄졌어요. 그럼 또 이제 1, 2년 미뤄지면 결국 2026년이나 시작하고 되면은 위례 쪽에 아파트들 지은 지 꽤 됐잖아요. 이제 낡은 아파트가 돼버려요. 이제 좀 재건축해야 돼요. 리모델링 해야 되고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위례 쪽에 아파트 엄청나게 지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좀 빨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엉뚱한데 돈 쓰지 말고 이런 부분들 위례 쪽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좀 빨리 좀 서둘러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좀 약간 아쉽습니다. 근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잘하고 있는 일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은 이게 민간 투자 사업이라는 BTO가 94년도에 도입이 됐는데 처음에 계획이 2013년에 확정됐다고 했잖아요. 그때 총 사업비가 딱 정해지면은 이 BTO라는 게 그동안 어떻게 됐냐면 그 이후에 뭐 인건비라든지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뭐든지 변해도 이게 최초의 그 사업자가 전부 부담하게 돼 있는 구조예요. 그러면은 10년이 지나는 동안에 물가 상승률이 되면 공사비가 2배, 3배 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업자가 해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없죠. 무단돼 버리는 거야. 나 손 떼고 나간다니까, 안 한다니까,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인 건데 이거를 요번에 다시 보류시키고 불발 난 거, 자재값 오른 거 이런 거 반영해서 총사업비 다시 산정해서 다시 상정해라. 그럼 빨리 해줄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성이 있는 정책이고 오히려 이게 하지 않은 게 더 위험한 거고 요번에 불발되고 조정해서 상정하게 되면 빨리 처리하게 되면은 그렇게 제대로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저는 위례 시민들 여러분들 편입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이거는 권군님 말로 다르게 빨리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빨리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빨리 제발 좀 빨리 해서 이 시민들의 위례 시민들의 불편을 빨리 해결했으면 네. 도와주실 거죠? 그래요. 네. 이거 하나 바라보고 계시는데. 자, 오늘 빨리 여러분들한테 해드렸던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용산, 종로, 자, 화면 주세요. 강남, 서초, 중구. 정고점 대비 96, 96, 96, 93, 93%가 회복이 됐습니다. 아파트가. 근데 아파트는 정고점 거의 다 찾아가는데 이 비아파트들은 완전 바닥. 거의 뭐 고점 대비 지금 70%, 60%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자, 아파트도 70% 수준까지 내려왔을 때 있었죠. 그렇죠. 그때 하면은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20%, 25%뛴 겁니다. 10억 가까이가 오른 거죠. 자, 아파트가 뛰었는데 비아파트 안 뛸까요? 뜹니다. 저희 세 명의 의견을 모아봤더니 뛴대요. 네. 분명히 뛰기 때문에 이게 뛰기 전에 해야 된다. 그렇죠. 네, 근데 이거 원장관이 이걸 또 뒤로 밀어줬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 시간에 여러분들 뭘 해야 되냐? 저희 세미나 오셔가지고 저희하고 계속 상의를 해가지고 그럼 어디가 제일 많이 뛸까? 그럼 어떤 거는 확실하게 뛸까? 이 지역을 구분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찾아가지고 이런 데다가 들어가야 됩니다. 장화 신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회복했을 때 구두 신고 나오는. 장화 신고 들어가서 구두 신고 나오자. 아, 그러니까 많이 들어본 항상 얘기인데. 장화를 신고 들어가도 여러분들은
구두 신고 들어가서 구두 신고 나오려고 해요. 아. 그럼 수익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구두 신고 들어가서 장화 신고 나와. 이게 많은 거예요. 자, 저희 여기 오늘 또 되게 중요한 내용도 많이 오늘 다뤄드렸고요. 다음 주에 정말 추석 전이죠. 네. 네, 추석 전날에 여러분들한테 큰 한가위 선물을 드리려고 저희가 하고 원희룡 장관이 이번 대책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발표할 겁니다. 미분양 관리 지역에 관한 부분 나올 것 같고, 그다음 PF 부분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이 비아파트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나올 겁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기사를 보고서 단순하게 생각을 하실 게 아니고, 그거 다음에 나올 후속 대책이 더 중요해요.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예측해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 해드릴 거니까 본방 사수하시면 누구보다 제일 먼저 좋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